5살 어린 나이에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셨던 통도사 월하 대종사를 은사로 당당히 출가의 길에 들어선 오심 스님. 어느덧 반세기가 흐른 지금 스님은 스승의 뒤를 이어 종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신광사 회주 오심 스님의 포교와 전법의 발자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상월결사 인도 순례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43일 동안 장장 1167km를 걸어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이제 한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00개국을 다녔더라고요. 남미 가려다가 이제 그때 못 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이제 버킷리스트가 남미 남았고 이제 아랍 지역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개국을 했는데 인도를 15번째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을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이제 제일 긴 게 이제 구룡사 있을 때 정우스님하고 20박 21일을 다녔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보통 요새는 이제 8대 성지 돈다 해가지고 8박 9일이면 돌거든요. 뭐 길면 10박 11일. 이번에 이제 걸어서 43일 동안 1167km를 걸었는데요. 제가 4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합적인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고요. 이제 부처님이 발자취를 따라서 43일 동안 1167km 걷는 게 쉬운 만은 아니었습니다. 10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물집 생기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릎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허리 아프고 부처님께서 이래 다니셨구나 하는 그런 모습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더라고요.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우리 녹야원에서 출발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짐이었죠. 딱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이제 부다가에서 눈물 한번 나고, 이제 그다음에 또 녹야원에 가서 이제 룸빈에 가서 이제 열반당 가서 또 그때는 눈물 제일 많이 났죠. 그때 뭐 어머니도 생각나고 은사스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눈물을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룸빈에 가서 또 눈물 나고 그리고 해양하는 이제 그 기원정사 가서 또 눈물 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참회의 눈물과 회한의 눈물과 그다음에 감사의 눈물과 법렬의 눈물이 다 섞여서 나왔던 복합적인 눈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이나 늦어졌고 또 그동안 국내에서도 감동의 순례를 이어갔는데요. 스님께서도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국토순례 500km 걸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소임자였기 때문에 그 이제 문화부장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가지 못하고 주말만 금토일만 걸었습니다. 금토일만 이제 걸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보사찰 423km 걸을 때는 제가 이제 또 통도사에서 회항하니까 우리 본사에서 회항하니까 또 뜻이 깊잖아요. 그때도 이제 걸었었고요. 그때도 마지막 회항할 때는 또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이렇게 걸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포행을 아침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걸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화두를 잡고 저는 이제 손을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전에다가 딱 힘을 주고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걸어졌고 정말 이게 그 출가 정신을 한번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스님부터 모든 순례단의 가슴에 품은 원력 중에서도 이 첫 번째가 불교 중흥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교 중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법이죠. 포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전합시다 하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교로 많이 살았습니다. 뭐 제 인생을 말씀드리면 이제 10대 때는 외롭게 다 보내고 20대는 공부하다 다 보내고 30대는 통도사에서 소유물 보다 다 보내고 뭐 포교국장, 교무국장, 기획국장 다 있었으니까요. 40대는 이제 월봉사 주지하면서 이제 11년 6개월, 그 12년 다 보내고 50대 때는 이제 또 종단에서 소유물 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후딱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맡은 자리에서 포교하는 사람 포교하고 소임 보는 사람 소임 보고 또 복지하는 사람 복지하고 하는 것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의 중흥이고 전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심 스님은 1972년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월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셨고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부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구화 스님에 대한 첫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기획실장, 문화부장, 제16대 중앙총회 차석 부의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불교신문 주관과 같은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총회 의원과 중앙총회 총무분과 위원장,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나오셔서 또 중앙승가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고 또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2번이나 밟으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님들이 평생 하는 게 공부지 않습니까? 네. 참선도 공부고 행정도 공부고 포교도 공부고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자들도 지금 다 이렇게 대학원 강원 나오고 또 성가대도 가지고 다 가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생 하는 게 공부라 생각하고 근데 희한하게 또 공부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학 자리 붙은 걸 6개를 했습니다. 6번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인사 성가대학 졸업하고 중앙성가대 졸업하고 또 이제 그 경주동대에서 이제 지금 인간학과로 바뀌는데 장례문화학과예요. 장례문화학과 하고 서울에서 이제 먼저 했죠. 이제 선학과 하고 그다음에 또 유아교육학과도 2년짜리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동대에서도 선학과도 했고요. 서울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한양대에서 이제 행정학과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도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지도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대장으로 돌아가시고 포기를 했었는데 희한하게 공부가 또 코로나가 나를 또 공부시키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9년 만에 강원 졸업하고 9년 만에 박사학위 받은 아홉 숫자가 저한테는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대 불교 종단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구화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의 의미,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또 큰 스님에 대한 소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근래의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저 논문 할 때도 제목을 한 3번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그건데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앞장서시는 그런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그 행정의 파트예요. 그 행정하게 보면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행정학회 우리나라에 제가 부회장으로 지금 또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이번 여름에도 한다는데 저는 뭐 선방대 가기 때문에 저는 참석 못하지만은 행정이라는 자체의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면은 선학만 하시고 포교하는 스님들 좀 등회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우리 하는 모든 부분들이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가대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행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행할 행자에 정자가 이제 그 보면은 걸을 문자에 발을 정자거든요. 걸을 바르게 세워서 행하는 게 행정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배워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게 이제 행정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을 일을 하기 쉽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잖아, 그죠? 예, 그런 게 바탕되지 않고 모르고 그러면은 맨날 뒤통수만 맞고 당하게 사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질도 배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다고. 예, 공부를 해놓으니까 사회에 많이 그러니까 복지도 해보고 포교도 해보고 행정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그 문화부장하고
예, 제 계시장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통과가 되기까지를 어떤 분은 상고에 비유하셨어요. 예,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9년 만에 통과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험을, 이제 영어 시험을 한번 떨어졌어요. 그때 뭐 제가 하나씩 내리 쓰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소임을 보고를 하니까 이제 못 하다가 이제 문화부장 할 때 이제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등회도 못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이제 밤에 좀 했죠. 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교수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시니까 바뀌셔가지고 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그 한양대 유재원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의 이제 사촌 형이 우리 성가대 때 학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유승무 교수님의 또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별나니까 또 그렇게 되고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되는데 모든 법이 또 인연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참 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참 공부 참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예, 박사가 했다니까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치고는 너무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아, 그럼 연구하고 논문 쓰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 행정을 하면서도 이제 그 구화 스님의 그런 뭐 후신이라는 그런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절밥을 갚는, 빚을 갚는 그런 것을 잘 하라는 의미구나 해서 했는데 이제 논문은 이제 제목만 잡으면 다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제목이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그냥 술술술 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또 안 될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안 되는데 될 때는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그 교수님이 또 최우수상 그 논문상 3번이나 배출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또 너무 또 이렇게 처음에 막 겁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참 복도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사 스님께서 계셨다면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종정 스님이 사시고 지금 우리 성파 스님이 종정 스님이시잖아요. 예, 그 건물이 제 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경주 동대에 이제 들어갔으면 86학번인데 실패를 했어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점수가 너무 저조하게 나오고 막 이래서 했었는데, 이제 이제 스님이 대학교 보내려고 지금 이제 그 앞에 주재했던 현문 스님이 그때 이제 33살인가 그때인데 총무국장을 하셨어요. 통장을 던져주면서 저놈 저기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거 집 지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방장실 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죠. 예, 나는 스님한테 효도했다고. 예, 그 스님 집 지어드리고 나는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이면은 스님 집 지어드리고 그래서 저 집은 내 집이다. 내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스님한테 이제 논문 드리고 삼배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옛날 5살 아이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해주셨던 은사 월화 스님. 스님께선 때론 엄하게, 때론 자애롭게 살뜰한 보살핌으로 제자를 돌봐주셨는데요.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은사 스님 떠나시던 날 오심 스님도 몇 시간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슬퍼하셨던 거겠죠. 이제는 스승의 뒤를 이어 종단을 이끌고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신다면 월화 스님께서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출가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현재 출가를 막연히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출가가 이제 감소하는 거는 이제 불교가 싫어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 고령화. 예,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베이비 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 끝자락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희 제가 50대 중반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가가 또 적어지지만은, 근데 출가가 적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가 되어 가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런 모습에서 출가를 그리워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또 더 찾게 되는 거죠. 출가하는 분들이 보면은 장남, 장녀, 독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는 나이고 책임지는 지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부지 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좀 안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가라는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가를 적게 하고 많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출가를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잘 살다가 깨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죽어라, 좀 죽어라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불교는 정말 매력적이고 유혹이고 깨침이 바로 유혹이고 매력이죠. 예. 이 막연하게 출가를 꿈꾸는 것하고 결단을 내리고 출가를 하는 것 사이에는 좀 거리가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가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새는 단기 출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가 있잖아요. 저래 와가지고 이제 휴식형도 있고 프로그램형도 있는데 망설이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진행자님도 이제 지리산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생활 해보셨듯이 해보셔가지고 이제 좋으면은 뭐 도인으로 또 출가하셨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싶다, 나는 내 할 거 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이란 건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 그죠? 80, 90 살다가 가는 건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출가 또한 우리의 위대한 출가, 큰 버림이라는 말로 이제 출가를 대신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출가를 인연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연 안 되면 출가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요새 생각되는 말들이 밖에 사는 분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은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자살할 밖에서 절에 와가지고 도 딱딱 죽어라. 그럼 순교사라는 소리 들을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출가를 망설이는 분들은 그냥 절에 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번 수행 한번 해봐라. 그러면 느낄 것이 있을 것이다. 예, 불교 스님들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출가의 가장 큰 장점이 대자유인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은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뭐 산속에 토굴 생활을 하든 무슨 불교 일을 하든 복지를 하든 만행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인들의 삶은 대자유인의 삶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출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출가하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해보라고 그럼 권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발언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까지 선방으로 출가했는데도 이제 그 선언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선방 스님으로 수자로 살지 못하고 포교와 행정으로 지금 또 이렇게 주지로 쭉 살았었습니다. 총문에서도 이제 박물관장, 또 기회실장, 문화부장, 불교신문 주관으로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만약에 내 것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계기를 삼은 것이 이제 중앙성가대학교 때 우연찮게 이제 벨기에를 가게 됐습니다. 벌써 25년 전 얘기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베네딕토 수녀원이 망해가지고 옛날에는 시에서 불화를 해줬잖아요. 불화를 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수준으로 운영했는데 안 되니까 그 이제 내놔라 호텔을 짓겠다 그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에 이제 뒤통수 사람한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우리 한국 불교도 대한민국 조교종도 이런 모습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교종이 보니까 출가가 적어지고 뭐 이렇게 한막 이제 아쉬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가 생각되는 게 그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게 생산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 따뜻하게 벌어서 좋은 일하면 실천불교고, 예, 거기서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생활불교다. 예, 그리고 이제 불교 공동체 마을, 불자들이 한 곳에서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몇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의 우리 복지타운, 예,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막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벽업만 이제 지금 완성되면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거기 통도사가 어른 스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또 뭐 구화스님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 때 포교당을 16개 만드시고 출판사도 만드시고 그때 또 뭐 옛날에 두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생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불자님들 제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써 선지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스님 천대 스님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선언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 포교를 왜 이쪽으로 하지? 되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는 어릴 때부터 절에서 밥 얻어 먹었으니까 밥값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절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니 밥값 했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의 뭐 밥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를 보시는 우리 젊은 불자님들이나 젊은 분들 계시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출가니까 출가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출가를 해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좋으시면은 이 출가의 삶을 한번 즐겨보시라.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시간 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가야말로 대자유인의 삶임을 확신하며 포교의 열정을 다하고 계신 오심스님. 스님이 꿈꾸는 생산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가 한국불교 중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 오심스님이 열어가실 미래 불교를 기대하며 저는 배우 김산옥이었습니다.